이게 다 뭐예요, 변호사님? 이게 다 승소사례인데 맞네. 다양하게 다 있어요. 민사, 형사, 가사, 뭐 이혼도 있고 경찰, 검찰 단계 처분에서 무혐의나 고소인이면은 송치됐다는 내용 또는 기소됐다는 내용으로 다 있어요. 이 중에 뭘 소개해볼까요, 여러분? 뭐가 좋을까요? 오늘은 이거? 안녕하세요. 나는 변호사다. 김세라 변호사입니다. 제가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사실 승소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. 물론 제가 언제나 100% 이긴다라고는 말을 못하죠.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. 근데 하여튼 뭐 승소 사례가 많이 쌓이는데 이거를 이제 촬영을 한다든가 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, 왜냐면 사실 자기랑 비슷한 사건이 이게 판례가 있나?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어차피 대법원 판례는 대한민국 국민에 공개가 돼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극히 일부여서 실제 사실관계가 이게 되나? 궁금하신 분들한테 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 싶은데 사실 너무 이게 많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제가 감당을 못하겠고, 이게 또 이걸 정리하는 것도 제 몫이고 제 일이 되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, 이제 오늘을 계기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여튼 해볼 생각이에요. 다만 이게 너무 이제 사실관계를 설명해버리면은 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서 최대한 법리 위주로 합니다. 오늘 사례는 여러분 방광암, 그 유명한 비치문성 방광암의 경우에도 암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? 이건데 요게 이제 막 여기저기 찾아보면 뭐 된다 안 된다 입장이 구구한데, 제가 최근에 받은 이 확정 판결은 된다는 겁니다. 비치문성 방광암 진단을 가지고도 암보험금 청구가 전부 가능하다. 그 이유를 볼게요. 일단 이 사건은 이제 고객,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환자라고 설명할게요. 환자가 이제 법적인 용어로는 보험 계약자예요. 환자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집 근처 대학병원에 갔더니 이런저런 소견을 이야기하면서 암일 수도 있으니까 암 검사를 해보자 라고 해서 병리학 전문의 선생님으로부터 조직검사 해가지고 병리검사 판독 보고서라는 서류를 받아요.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비치문성 암종 고위험군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 임상 전문의죠, 우리가 진단받는 그 과의 선생님을 말해요. 여기는 이제 비뇨기과였겠죠. 이 병리학 전문의가 작성한 병리검사 판독 보고서를 임상의사인 비뇨기과 의사가 보고 이거는 방광암이 맞다. 그래서 방광암이라고 해서 C코드로 발급된 진단서를 내줍니다. 그러니까 이 환자가 어떻게 했겠어요? 그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행해준 C코드 방광암 진단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갔겠죠? 보험금 주세요. 암 보험금 주세요.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보험금 청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험회사 절대 그것만 받고 주지 않습니다. 자료를 다 가져오라고요. 병원에서 했던 모든 자료를 가져와라. 자기들이 검토해보겠다라고 해서 이 환자 선생님이 다 끓는 대로 가져가서 갖다 줍니다. 보험회사에. 자기들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비뇨기과 전문의가 작성한 C코드 방광암 진단서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 확정이 아닙니다. 선생님,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암의 진단은 병리학 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병리학 전문의가 조직검사를 해보고 작성한 병리검사 판독 보고서에는 선생님의 질병이 암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비치문성 암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건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을 구별해서 정하고 있는데, 저희가 보기에는 이 병리학 전문의가 작성한 이 보고서 내용은 선생님의 질병이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이라는 뜻입니다. 왜냐하면 비치문성 암종이 상피내암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.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보험금을 안 줍니다. 안 주면서 본인들이 먼저 채무부정지 확인 소송을 걸어요. 거기에 이제 고객이 대응을 한 사건입니다. 1심에서는 보험회사의 말이 맞다고 했어요. 그래서 보험금을 안 줘도 된다. 이렇게 판결이 났고, 이걸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힙니다. 그래서 환자, 고객, 보험 계약자의 말이 맞다. 보험금을 다 줘야 된다. 이 법원의 논리를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이 사건 약관은 암 진단을 병리학 전문의가 조직검사와 같은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확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. 근데 그 말이 암 진단을 병리학 전문의만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. 병리학 전문의가 작성한 그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사인 비뇨기과 의사도 암 진단을 할 수 있다. 다만 병리학 의사가 한 것과 전혀 달라지는, 그것을 아주 어긋나버리는 그런 거를 임상의사가 할 수는 없다. 병리학 검사를 토대로 병리학 검사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얼마든지 임상의사도 암 진단을 할 수 있다. 그러면 이 사건에서 병리검사 판독 보고서에는 상피내암이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. 비치문성 암종이라고만 되어 있고, 그걸 확인하고 임상의사인 비뇨기과 전문의가 이건 암이다, C코드 부여한다라고 했으면 이 임상의사의 진단이 병리학 의사의 진단을 어긋나게 다른 진단을 한 것이 아니다. 의학상 비치문성 암종이라는 말하고 상피내암이라는 말이
동일한 말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. 이처럼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경우에,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약관 해석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고객, 환자, 보험 계약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. 그랬다고 했을 때 병리검사 판독보고서에 고위험군 비치민성 암종이라는 말을 가지고 임상의사인 비용기과 전문의가 이것은 C코드 방광암입니다 라는 진단은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 확정에 해당한다. 그래서 이 환자는 암 진단 확정을 받은 환자이므로 당연히 암보험금을 전부 다 지급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에요. 사실 이제 저는 이게 정말 며칠 전에 확정이 됐거든요. 보험사 측에서 상고까지 좀 할 걸로 예상을 했어요. 저희 쪽에서는 좋은 거지만 상고를 하지 않고 이대로 확정이 됐습니다. 이런 유사한 사례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더 상세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걸 다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개인정보 침해가 돼서 법리적인 부분만 조금 더 간추려서 설명을 했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